한국 문화 전파를 위한 시카고 한국무용단의 대공연, 전통과 창작, 무용으로 보는 신데렐라, 또 북의 대향연이 펼쳐집니다. 언제나 호평을 받는 시카고 한국무용단의 공연은 전통과 현대, 동심과 품격을 넘나드는 다채롭고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합니다. 공연은 7월 30일 일요일 스코키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호정입니다. 오늘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대 손님은 미국에서 한국 춤으로는 가장 유명한 시카고 한국무용단의 이해덕 단장입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여름은 시카고 한국무용단이 굉장히 바쁜 시즌이죠. 예, 올해 들어서 올해는 저희가 또 정기 공연이 있는 해여서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뭐 정기 공연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워런빌 공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주류 사회라든지 이런 데 공연을 같이 하면서 정기 공연을 준비하는 때라 굉장히 좀 바쁩니다. 지금 한창 준비하고 계실 때네요. 네. 네, 공연이 언젠가요? 7월 30일입니다. 아, 7월 말. 일요일이고요. 네, 네. 한 5시. 창단 15주년이 됐죠. 15년이 됐죠. 15년이 됐습니다. 네, 벌써. 네. 네. 아, 한창 바쁘시겠어요. 올해가 2009년에 창단을 하셔서 15년 차인데 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제가 시카고에 와 보니까 이제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이게 전공자가 너무 그러니까 전문적인 한국 무용이 없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주류 사회에 제대로 된 한국 무용을 좀 알리고 싶어서 제가 전문인들로 이루어진 무용단을 창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5, 6분, 7분인가 처음에 계셨다가 이제 한국 무용 하시는 분만 해서 한 5분이 모이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전문의를 찾는 건 쉽지 않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저희가 2세 무용 학생들을 창단을 해서 유스 창단을 했습니다. 유스를 창단하고 또 일반인들도 많이 배우고 싶어 하셔서 무용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저희 무용단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부설 무용원을 만들었고요. 올해부터는 3살 반도 시작을 했습니다. 유치반도 시작해서 3살부터 5살 반도 오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3살부터 여든까지 뭐 이 정도입니다. 네. 그렇네요. 네. 마침 뜻을 같이 하고 계신 전문인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창단도 가능했고 지금은 아주 어린이 유아반부터 성인반까지 예. 네, 다양한 클래스가 있군요. 저희가 이제 15년을 겪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유스가 공연 이제 다 졸업을 하고 또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대학을 가고 나서 직장 생활하면서 시카고에 남아 있는 친구들이 무용을 계속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전문반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더 풍성하게 전문팀이 또 전공을 하신 분들도 좀 보강되고 그래서 굉장히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창단을 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제일 창단 멤버로 정했을 때 한 7분이 오셨는데 이제 무용을 하다 보니까 발레를 전공하신 분도 있고 현대 무용 하신 분도 있고 또 한국 무용 하신 분도 있어서요. 그런데 이게 또 확실히 춤이 달라서 이게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한국 무용 하시는 분만 해서 창단 공연을 하게 됐는데 사실 5명이 그러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저도 뭐 시카고에 와서 딱 배포 있게 제가 기자회견부터 딱 열은 거예요. 온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미국에 예, 기자회견을 딱 열었는데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그 기자분이 한 분이 저한테 창단 공연은 언제 합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생각나는 게 4월 1일이었어요. 만우절날 날 저희가 창단을 했어요. 예, 그런데 계획이 없단 말을 차마 할 수도 없어서 가을에 할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왕 다 얘기를 해놨으니까 가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할 거냐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작은 데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전문인이 생겼다고 크게 광고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스코키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스코키를 잡았는데 정말 저희는 돈도 없고 의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운 좋게 코트라에서 공연이 하나 들어왔어요. 저희가 의상도 없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좀 그쪽에서 공연비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의상을 준비하고 저희가 그 시드머니에서 스코키 공연장을 잡게 됐는데 5명이서 1시간을 하려니까 최소한 1시간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솔로, 듀엣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가르치는 분. 원래 이제 찬조 출연은 좀 잘하시는 분이니까 오히려 그냥 일반인이 있는데 프로페셔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엔 거꾸로 프로페셔널 하는데 일반인이 창단 공연으로 좀 이렇게 풍성함을 주실 수 있으니까 한 10분의 무용원분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 풍성함이 아주 제일 좋았다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데요. 일단 말을 던졌으니까 안 할 수는 네.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이 잘 진행이 되었네요. 네, 처음은 그래도 못 먹어도 우리가 스코키다. 그래서 스코키를 딱 잡았죠. 네.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네, 그걸 추진하셨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 한국무용단은 주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미국에 처음에 와서는 이제 전통 부분에 많이 주안을 두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관객들이 아무래도 한인들이 많으셔서 우리나라 것을 많이 이제 그리워하시니까 전통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전통과 더불어서 약간 전통을 살리면서도 창작적인 창작 부분을 주력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한국무용하면 아직도 그거 지루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렇지 않게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뭐 동화가 있는 춤 같은 거를 시리즈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북을 다양하게 나와서 굉장히 북의 대향연 같은 식으로 새롭게 저희가 안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하는 사람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즐겁고 그럴 것 같네요. 화제가 됐던 시카고시의 땡스기빙 퍼레이드에 출연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 외에도 미국 전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활동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어요. 예, 처음에 이제 시카고 땡스기빙이 저희한테 연락이 왔을 때는 한국 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뭐 거기서 아무런 지원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꼭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팀하고 공연 팀하고 퍼레이드 팀이 있는데 처음 한 1, 2년은 공연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퍼레이드가 한 50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쪽에서 그래서 처음엔 그 당시엔 더 소규모였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퍼레이드도 시작을 했습니다. 퍼레이드도 그냥 걷는 것만이 아니라 막 춤을 추면서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퍼레이드도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미국 전역에 저희가 공연을 하면서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정기 공연을 하거든요. 뭐 한 해는 시카고에서를 하는데 다른 한 해는 이제 한국 문화가 닿지 않는 다른 데에 가자.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오하이오 쪽 공연을 다녀왔고요. 이제 내년에도 다른 타주로 또 단독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외부에 가서 또 공연을 하실 때 한국 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소하게 생각합니까? 예, 의외로 많이 생소해하세요. 굉장히 생소해하시고 거기에 계신 한인분들은 막 우세요. 예, 너무 감격스럽다고 우리가 여기서 직접 이 앞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다니 너무 감격스럽다고 우셨고 이제 일반 분들은 한국 춤 이런 거는 니네 연습 굉장히 많이 했겠구나 뭐 이러면서 굉장히 찬사를 아끼지 않으세요. 네. 야, 그 비용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예, 맞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또 이 외에도 수차례 해외 공연도 다니셨잖아요. 네, 저희가 뭐 니카라과 대사관을 뭐 시작으로 브라질 그리고 노르웨이, 작년에 온두라스까지 다녀왔습니다. 대사관 초청 공연이다 보니까 이 교민들한테 맞춰진 게 아니라 그 나라의 VIP라든가 아니면 모든 이제 그 나라 주류한테 한국을 알리기 위한 행사들을 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런 대사관 공연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이태리 공연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네. 남미와 유럽까지 하셨습니다. 그럴 때 남미 공연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보통 인원이 얼마나 움직이나요? 저희 해외 공연은 좀 비용도 있고 그래서 한 15명에서 20명 그 사이 그렇게 움직이고요. 기왕이면 뭐 제대로 보여주고 싶고 화려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막 모든 북 막 이렇게 키 큰 모든 북을 다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에피소드는 저희가 온두라스 작년에 갈 때 그 모든 그 상고무라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스탠딩 북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북을 들고 갔는데 공항에서 여기는
박스가 반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아침에 막 모든 것을 박스를 다 풀고 커다란 뭐 가방에다 싸고 막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와, 북까지 들고 가시려면 정말 그 짐도 많을 텐데요. 네. 그 해외에 있는 분들이 한국 무용 보셨을 때 어떤 부분에 특히 흥미를 가지시나요? 네, 그런 북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특히나 이 부채춤을 좀 알려줘서 그런지 부채춤을 되게 좋아하세요. 네. 한복도 굉장히 예, 맞습니다. 특이하게. 네, 그래서 저희가 공연 후에는 항상 이렇게 로비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사진을 찍는 포토 타임을 갖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하세요. 저희가 아이돌이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렇죠. 공항에서도 네. 막 저희를 찍고 다니더라고요, 누가. 네. 그래서 저희 공연을 보러 온 친구들인데 공항에서 저희를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를 막 찍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네. 진짜 그 민간 외교관이십니다. 예, 저희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네. 그럼 궁금한 게 단장님께서는 몇 살 때 무용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언니를 따라서 피아노를 갔는데, 저는 계속 피아노 그 바이엘을 치고 있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번호에서.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이제 언니는 꾸준히 하다가, 언니가 옆에 무용학원이 있는데, 내 동생을 한번 데려가 보자. 그래서 이제 언니가 거길 데려갔는데,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무용이. 그래서 이제 무용을 계속 시작하게 됐고, 이제 중학교 때, 저희는 다 귀미 3cm잖아요. 그때 혼자서 이제 머리를 무용한다고 따고 다니고, 예,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갈 길이 무용으로 좀 굳혀졌죠. 그리고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무용을 계속 할 거면 이제 예고를 가보는 게 어떻겠니? 그렇게 추천해줘서 정말 그때는 저는 뭐 예고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무지한 상태였는데 또 선생님이 그렇게 길잡이를 해주셔서 예, 예고를 진학하면서 이제 제 갈 길은 이제 무용으로 쫙 이렇게 굳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언니의 소개로 무용학원을 어렸을 때 갔다가 네. 또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예고를 가셔서 예, 네. 이 길을 가셨는데 예. 그 본인이 좋아서 하셨겠죠? 그래도? 그렇죠. 예,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무용이. 예, 그리고 뭐 좀 다양하게 재밌더라고요. 아주 운명이었네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한국 무용을 전공을 하셨는데 미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이제 제일 처음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 남자친구가 지금의 남편인데 저희 남편이 먼저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교 때 이민을 가게 됐고 저희는 그냥 거기서 끝나나 싶었는데 계속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미국에 왔어요. 근데 미국에 왔는데 저는 시댁 식구도 아무도 없고 저희 주변 이상하게도 제 주변에 저희 친척에는 미국에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거기 가면 총 맞는다. 그래서 결혼을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와보니까 저도 조금 외로웠던 것 같아요. 오자마자 제가 막 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온 지 1년 만에 제가 무용학원을 탁 차렸어요. 무용학원을 차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샴버그에 많이 한인들이 오시지 않고 시카고에 계실 때 지금의 쌍용 그 건물인데 그 몰인데 거기다 무용학원을 차렸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가 또 임신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용을 좀 거기에 학원은 접고 주말에만 학생들을 가르치고 한글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조금 우울해하니까 뭐 남편이 본인은 뭐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뭐 남자들은 돈 버는 거니까 하면서 그냥 한국에 또 할 게 있어서 한국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서 한 13년 있다가 제 아이들이 중학교 되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아무래도 아이들 교육상 미국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는데 다시 이제 공부가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다시 박사 공부를 하고 사실 대학 자리를 보고 뭐 이렇게 꿈을 키우면서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미국에 가자니까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족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다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이렇게 끌려온 소처럼 마음이 없었어요. 미국에 다시 오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다시 왔는데 다시 와서 참 사람이 절대라는 건 없다라는 걸 늘 느끼는데 정말 내가
처음에 미국을 떠났던 다시 미국에는 안 올 거야. 와서 살지는 않을 거야. 생각을 하고 갔는데도 또 왔는데 지금은 굳이 한국에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아.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이들도 여기서 잘 컸고, 예. 저희 아이들도 처음에는 한국을 많이 그리워했는데 지금은 한국은 다녀오기만 해도 돼. 또 아이들도 바뀌고 저도 좀 바뀌면서 이제 미국에서 제 일이 생겼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국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 오셔서 또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때 학위를 따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럼 여기 사시는 동안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마치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3년 제가 살면서 그리고 이제 다시 나간 게 여기면 한 거예요. 예, 저는 여기민했다라고 생각하고 영주권을 완전히 버리고 저희 남편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남편이 시민권을 꼭 가지고 있어서 다시 오게 된 거죠. 이제 한국에서 그냥 살면서 거기서 다시 공부를 했었죠. 공부하고 무용단 활동하면서 계속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완전히 다시 오신 게 몇 년도인가요? 그때 13년 살다 왔으니까 2007년에 왔어요. 네. 2007년에 다시 오시고 2009년에 시카고 한국무용단 창단하시고. 네. 그렇게 됐군요. 여기서 활동하시면서 또 수상도 하셨잖아요. 네. 뭐 한인사회에서도 많이 주셨고 또 작년에 감사하게 그 IACA 일리노이 아트 카운슬이라 그래서 뭐 예술단체, 주정부 예술단체라고 예술위원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전통 부분에서 딱 한 명 이렇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면 개인에게 주시는 거죠? 그거는? 네, 그건 무용단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완전 개인을 서포트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전통을 잘 하고 있다, 잘 지키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의미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 하는 의미로 지원을 해주는. 작년에 받으신 거죠? 네,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럼 한국 무용에 대한 어떤 인식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재미 한국 무용 가로사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아무래도 지금 다민족 있고 다문화가 있는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국 무용 거의 한국 문화는 잘 보여지지 않고 있잖아요. 요즘 뭐 좀 보여지는 게 뭐 케이팝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활기를 띠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한국 무용이라든가 한국 문화는 아직도 보여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미국 사회에 심고 싶고요. 제가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도 우리의 색깔을 같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대학 커리큘럼에 보면 무슨 다른 나라 뭐 아프리칸 댄스도 있고 다른 나라 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용이 거기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 무용단도 지금 모든 사람이 다 한국인이잖아요. 물론 뭐 시민권자이어도 결국에는 한국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여서 이게 많이 좀 외국인들이 함께 하는 무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져봅니다. 네. 한국 무용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서양 무용은 빠르지만 우리는 굉장히 빠른 것도 있지만 굉장히 느린 춤도 있어요. 그래서 정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정적인 춤도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어디 공연에서 살풀이를 할 때 이렇게 바닥에 엎드린 춤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무용가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자기는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추는 춤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모든 게 다 서서 움직이는데 니는 어떻게 바닥에서 움직이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미국 사람들 춤출 때 이렇게 바닥에서 막 있었던 춤은 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저희는 승무라든지 뭐 살풀이라든지 다 이렇게 바닥에서 할 수 있는 춤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특이하게 보이는군요. 예.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단장님께서는 다양한 그 한국 무용 가운데 특별히 어떤 무용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예, 제가 살풀이 춤 이수자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 춤을 배웠는데 사실 저는 춤이 보는 사람과 추는 사람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좀 다소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추는 맛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느리게 추는 춤, 그래서 한국 춤을 좀 느림의 춤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춤을 추면서 굉장히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외국인이 이제 제가 살풀이를 소개할 때 이렇게 끊어지면서 이어진다라고 표현을 했더니 그게 어떤 거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거기서 제가 좀 움직여도 되겠죠? 이렇게 막 이렇게 땅 하다가 다시 호흡을 한번 주고 다시 땅 이렇게 움직인 적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거구나. 근데 이제 서양 춤은 그런 느낌은 없잖아요, 사실상. 네. 그래서 그런 살풀이 춤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춤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늘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저 끈끈하게 더 잘 추고 싶어요.
아니 저도 어릴 때 춤이라고 하면 뭔가 동작이 커야 되고 좀 신나고 이래야 네.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진짜 살풀이처럼 굉장히 정적인 그런 춤이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네. 보고 나서도 더 마음에 오래 남는 것 예. 같아요. 아, 그런 점이 있군요. 네, 끝으로 예덕 단장님은 왜 춤을 추시는지 한마디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제가 왜 춤을 출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좋아서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어느 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술처럼 하라라는 그걸 들었어요. 예술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술은 싫은데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좋아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저도 제가 좋아서 춤을 추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일을 이렇게 예술처럼 즐기면서 좋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잘 찾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모든 일을 예술처럼 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예, 제가 네.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제가 좋아서 추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명확한 답변이었어요. 네, 오늘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미국 내에 또 세계에 우리 한국 문화를 전통 춤을 널리 알리는데 또 계속 활발한 활동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해주셔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